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최진기의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가장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바로 종부세 개편안. 엄청나게 지금 핫 이슈죠. 방송마다 뭐 경제 이슈하면 지금 이걸로 다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인상안을 갖다 발표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심하니 안 하니 하는데 뭘 알아야지 뭘 했죠. 그죠? 이게 잘 된 건지 나쁜 건지 뭐 알아야 되는데 일단 종부세 개편안이 4가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종부세 개편안 4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무슨 가격에 뭐에 어쩌고 저쩌고 막 개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뭐가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으면 이것도 다 모르셔도 돼요. 다 피곤한 거예요. 자,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아파트가 하나가 8억씩짜리입니다. 그래서 8억짜리 2채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러면 여러분 뭐라? 종부세 해당자가 되는 거죠. 종부세 해당자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9억 이상이거나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다 합쳐서 6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얼마다? 6억 이상이면 해당되는 거고 한 채면 얼마 이상이면 9억 이상이면 해당된다. 근데 아까 지금 선생님 몇 채 갖고 있다 그랬죠? 2채. 한 채당 얼마라고 그랬죠? 8억. 그럼 얼마죠? 16억. 그럼 여러분 종부세 대상자 아니에요. 대상자가 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근데 얼마 이상부터 세금 낸다 그랬죠, 선생님? 그렇죠. 6억 이상부터는 얼마가 된다? 세금 낸다 그랬죠. 선생님이 가지신 집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6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 과세 표준액은 얼마예요? 얼마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 16억 중에서 6억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럼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까?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자, 이라는 뭐냐면 옛날엔 이 10억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 안 매긴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곱하기 80% 때려서 얼마?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게 바로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80%. 자,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땅이 16억인데 공시지가로 16억인데 6억 넘으셨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곱하기 80%에서 8억에 대해서만 세금 때릴게요가 원래예요. 그럼 이라는 뭐냐? 이거를 안 되겠습니다. 80%를 올해는 10% 올려서 90%로 내년에는 10% 더 올려서 100% 다. 그래서 이란은 공시지가 반영을 다 반영할게요가 이란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이란입니다. 그럼 이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하는 간단하죠. 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원래 10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세금을 매겼냐? 자, 요게서 6억까지는 0.5%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4억이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0.75%를. 네. 그럼 비싸면 비싸질수록 계속 세금이 낮아지겠어요? 비싸지겠어요? 비싸지겠죠. 그래서 제일 비싼 금액은 얼마까지 매겼다? 2%까지 매기는 게 바로 현재 과세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개편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가만 놔두겠다 아니면 늘리겠다? 네, 이걸 늘리겠다는 거죠. 처음 6%는 0.5%로 똑같이 하겠어. 하지만 그 다음 구간은 0.8%로 올리고 제일 비싼 구간은 2.5%까지 올리겠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종부세 개편안입니다. 집이 세 채인데 알고 보니까 집이 세 채고 한 채가 10억이에요. 그럼 지금 저 공시지가상으로 얼마 가지고 계신 거예요? 30억 갖고 계신 거죠. 그죠? 1가구 다주택자니까 얼마부터 면세가 되시는 거예요? 6억부터 면세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내셔야 될 구간이 얼마예요? 24억이죠. 자, 그런데 24억을 다 냈어요? 아니면 24억 곱하기 0.8을 해야 돼요? 그렇죠. 80%밖에 안 냈죠. 그러면 24억 곱하기 0.8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2억이 선생님이 내셔야 될 세금 대상액이에요. 됐죠? 오케이?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그럼 19.2억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 0에서 6억까지는 몇 프로라고 돼 있습니까? 0.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9.2억 중에서 6억에 대해서는 0.5%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0.5%를 갖다 때리게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3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간에 대해서는 얼마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구간에서는. 요번에 6억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12억까지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0.75가 되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은 건 얼마예요? 6억 뺐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7.2억 남았죠. 그죠? 7.2억에 대해서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1%라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2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750 플러스 720 하니까 1,470만 원을 원래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개편 전에는. 오케이? 2라는 뭐를 바꾸자?
2라는 24억이 아니라 19.2억 하던 거를, 자, 다시 정리되셨죠? 여러분이 집 세 채를 가진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던 종부세가 1년에 얼마였다? 1,470만 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분이 꼭 되세요, 힘을 내셔서. 알겠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진짜 아니에요. 예.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럼 개편됐잖아요. 아까 2란 보여드렸죠? 2라는 뭐 하자는 거예요? 19.2억으로 때리지 말고 얼마에다 때려버리자? 24억에다 때리자는 거예요. 2하는 뭐였어요? 이 비중을 갖다 가만 놔두자, 아니면 이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자. 그렇지, 이게 2한이에요. 3한은 뭐겠어요? 그럼 둘 다 하자가 3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4한은 뭐겠어요? 1가구 다주택자에게만 3한을 적용시키자. 1가구 1주택자는 예를 들면 아주 나이 드신, 강남에 특히 많잖아요. 강남에 집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내가. 오케이? 그리고 내가 나이도 많아요. 근데 내가 강남에 아파트 살 때는 얼마 안 했어요, 가격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나는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내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빼주자가 4한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걸 갖다 신문 보고 라디오 보고 텔레비 봐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을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경제는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 진짜, 왜냐면 딱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실체가 뭔지 모르는 채 찬성과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야, 부자한테 세금 더 매기자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나오고. 오케이? 야, 무슨 세금 폭탄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진실을 몰라요. 실체 없는 논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럼 실체 없는 여론 전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죠. 금방 이해되셨죠? 1하는 이걸 바꾸자. 2하는 세율을 높이자. 3하는 둘 다 실시하자. 4하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은 어떡하니? 그분들은 1가구 다주택자는 빼주자. 1가구 1주택자는 빼주자.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3한으로 갔다 오고 가봅시다. 3한으로. 그럼 이제 24억에서 곱하기 80% 때리니까 이제 100%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24억에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럼 개편돼서 누진 세율이 올라간 것만 보시면 되죠. 맨 처음 6억까지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더라도 내가 가진 주택이 12억이 안 넘으면 다주택자라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요거 0.75에서 0.8로 올랐죠. 그러면 18억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인상된 거예요? 거의 인상된 게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올렸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찬성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24억이 됐으니까 처음 6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0.5%죠. 그럼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죠? 300만 원이죠. 그다음 6%에 대해서는, 그다음 6억에 대해서는, 그다음 6억에 대해서는 얼마가 됐습니까? 0.8%죠. 그러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4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 구간은 얼마가 됐어요? 12억 초과 50억 이하는 얼마? 네, 1. 몇 프로가 됐죠? 2%가 됐죠. 그럼 1.2%가 됐으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12억에 대해서는 1.2%가 된 거죠.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1,440만 원이 된 거죠. 오케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더하면은, 자, 그러면 20만 원에다가 1 올라가니까 2에다가 2,220만 원이 된 거죠. 아까 얼마였습니까? 1,470만 원이었나요? 그죠? 어때요? 조금 올랐어요? 상당히 올랐어요? 네. 상당히 오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100%에서 80%를 100% 높인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이게 영향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진짜 고주택, 고가주택을 다가구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3한이 이루어진다면, 네. 3한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몇 한을 하고 싶겠어요, 지금? 당연히 3한 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1, 2한은 왜 안 했겠어요? 3한을 하자니 반발이 너무 심할까 봐. 안 되면 1한, 2한만 하자. 더 중요한 건 여러분, 2한, 3한, 4한하고 1한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달라요? 2, 3, 4한은 세율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은 조세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정주의라는 건 조세의 항목과 세율. 다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즉 국회 비준을,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 4하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1하는 그냥 행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안이 안 돼도 이란은 행정부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행정부가 국회가 동의 안 되면 이란 이거 할 거야 라고 나간 거고, 동의가 된다면 2안도 있으니까 그럼 2안만 할 리는 없죠. 이거는 오케이, 합쳐져서 3안을 해보자. 근데 3안을 한다면 너무 반대가 심할 것 같으면 4안을 껴서 1가구 1주택자 빼줄게, 이게 정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부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계산해 봤어요. 제가 129억짜리를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부세 걷어야겠죠, 그죠? 느낌상으로, 그죠? 129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옛날엔 1억 1,500만 원 냈다면 지금은 1억 3,76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종부세가 이렇게 구조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종부세 개편안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1안하고 2, 3, 4안도 구별가시는 거 알겠죠? 조세, 여러분 프랑스 혁명 왜 터졌어요? 3번이 뭐였어요? 제1계급 성직자, 제2계급 뭐예요? 귀족, 제3계급 부르주아. 근데 세금을 누가 다 부담했습니까? 부르주아가 부담했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본질도 여러분 결국 조세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네, 모든 혁명의 본질은 조세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조세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사회 전통이 바로 조세 법정주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세금은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얼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영업자분들 금방 아시는데,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낼게 하는 거예요. 국가는 다만 그 적적성 여부를 따질 뿐입니다. 너가 이거밖에 안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지 몰라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거 되게 속상하죠. 차라리 얼마 내라 그래서 가져가 라고 해야 되는데 나보고 자진 신고하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사회고 시민혁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는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구성원 내부에서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자, 우리 요번에 나왔던 종부세 4안이 뭔지 금방 이해하셨죠? 15분 만에 다 여러분 이해시켜드렸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에는 이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의 정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다음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은요, 여러분, 한 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책 한 권만 읽으시면 어디 가시더라도 밤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깊이를 놓치지 않는 열심히 쓴 책입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